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등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 가격 또한 반등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도 이러한 시장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매물수의 증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매물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은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설명이 가능한데 현재 설명이 명확하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매도자에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급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급매물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매물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물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까요? 현재 언론에서 보면 증가한다는 기사들도 많습니다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5일 토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전국의 매물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실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실 웹사이트를 보시면 하단으로 내리면 매물 증감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편하게 보시려면 그래프로 보시는 게 좋은데 매물 현황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지역을 재선택을 해서 서울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매매 관련 물량 추이, 붉은색은 전세 물량의 추이, 초록색은 월세 물량의 추이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세와 월세를 클릭을 해서 지워주면 매매 물량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매매 물량은 상승, 증가와 감소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23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면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자세하게 건수를 이렇게 보시면 7월경에 68,494건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감소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더 이상 증가한다, 매물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물의 증가세는 멈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도 어떤가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22년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23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멈추고 그래프의 모양만 보더라도 보합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7월경에 29,000건에 이르던 매물 개수가 현재는 28,000 중반까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큰 폭의 감소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서울과 같이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21년 하반기부터 정말 매물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매물은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감소하다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3년 초부터 1월부터 매물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2만 2천 건 보통 보면 작년 7월경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3년 7월에 12만 3천 건까지 갔다가 지금은 11만 9천 건으로 약간 줄어든 모습이죠.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의 모습을 보면 증가세는 꺾였고 감소세로 아직까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광역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광역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도 어떻게 보면 서울과 비슷한 모습인데 어찌됐든 부산도 매물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꺾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합세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말에는 4만 6천 건의 매물수를 보이다가 지금은 4만 5천 건까지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매물수의 개수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7월 달에 3만 4천 건에서 최근 3만 3천 건, 다시 3만 4천 건까지 또 늘어났지만 어찌됐든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보합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구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감소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보합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 또한 매물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달에 15,300건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14,000건대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약간 증가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을 볼까요? 대전의 경우도 일단은 올해에 크게 매물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보합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000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대전의 경우도 증가하는 모습은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을 볼까요? 울산은 확연하게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12,000 중반에서 12,000 중후반대의 매물수를 보이다가 이제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도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의 모습을 보면 강원도도 맥시멈을 피크를 찍었다가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북을 보면 충북도 피크를 찍고 약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충남을 보면 충남도 마찬가지죠. 충남도 매물수의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보도 전라북도에서도 증가세는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라남도를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를 보더라도 증가세는 멈췄다. 감소세로 돌아섰다. 본 김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 한번 보시면
경북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보합세 정도로 증가세는 멈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상남도를 보면 경상남도 또한 증가세는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한번 볼까요? 제주도는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었네요. 어쨌든 전국을 살펴본 결과 어떤가요? 매물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한 여러 곳에서 보면 매물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보면 매물 수의 증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합세로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보합세가 나타나고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세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 임장을 해보면 글쎄요, 매물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고, 매물수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급매가 나오고 가격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급매가 나타나서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거나 하락해야 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매물수가 지금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급매는 다 해소되고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매물수가 늘어나지 않고 급매도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오른 호가의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현재 매물수의 증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감소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열될 것이라고 예측, 전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고 기민하게, 면밀하게 자신의 그 투자 가능 지역을 설정하고 자주 임장을 나가서 시장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실이라는 앱을 통해서 전국의 매물수 증가 감소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정리를 하자면 전국의 매물수는 증가세가 꺾이고 보합세로 들어갔거나 감소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상승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